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글로벌 시그널로 앵커 브리핑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코스닥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이번에는 아우 코스닥이 역사를 씁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보이시듯이 천선을 탈환했고요. 어제 종가 1064선 같은 경우에는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1000스탁, 이를 넘어 3000스탁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장중에 시장에 강하게 작용한 건데요. 어제는요, 기관 수급 유입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 앵커 브리핑 통해서 금요일 기관들의 코스닥 순매수세가 역대 1위라고 전해드렸는데 바로 1거래일 만에 이 기록은 경신이 됩니다. 어제 기관이요, 무려 코스닥을 2조 6,009억 원이나 순매수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수세였고요. 특히 ETF 매수세 속에서 금융투자 중심의 패시브 자금 유입도 어제는 두드러졌습니다. 한때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교육 사이트가 좀 마비가 됐다고도 하죠. 그리고 ETF,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는요, 코스닥 지수 자체보다는 코스닥을 대표하는 우량주 150개를 모아놓은 코스닥 150 지수의 상승세가 더 강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 상승할 때 코스닥 150은요, 보시듯이 11%나 넘게 오르면서 역대 코스닥 150 상승률 중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보이시듯이 여러모로 기록을 썼던 어제였는데 상승에 대한 증권가의 코멘트도 좀 궁금해지죠. 하나증권 세 가지를 상승의 배경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와의 키 맞추기, 두 번째 정책 기대가 이전과는 다르게 신뢰 있게 작용 중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원화 강세 압력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요, 실적과 구체적인 정부의 활성화 방안인데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코스닥 지수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018년의 되자비가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번 실적 시즌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도 주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겠죠. 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속보인데요. 어제 국민연금 기금일을 열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주식 비중은요, 보시듯이 14.4%에서 14.9%로 조정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축소하려고 했던 규모 14.9%로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산 비중 리밸런싱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즉 당분간 자산 비중이 목표를 벗어났을 때 나온 기계적인 매도는 없다는 이야기고요. 연기금 역시 시장 전반에 버팀목이 될 거란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맥락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상호 관세가 15%에서 25%로 인상됐다는 건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상에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코스닥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업종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주요 축들이 모두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도 강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 시총 상위 포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건데요. 그러면서 초반에 밀렸던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급등에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수급이 해당 섹터를 강하게 움직였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도 짚어봐야겠죠. 일단 실적, 특히 우리 시각으로 29일 새벽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2차 전지와 로봇주 를 움직일 수 있는 단기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향하게 됩니다. 코스피로 이전하기 전에 이전 이후의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에 대한 논리가 시총 상위 바이오주 그리고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형제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주 강세 요인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책 펀드 동향도 단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건 고유의 모멘텀이라 미증시 분위기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간밤 미증시에서 그래도 바이오주는 좀 선방해줬지만 2차 전지주와 전기차주 그리고 로봇주들은 밸류 부담 속에서 밀렸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속보도 연결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그널들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전과 우주 종목들 밸류 부담 속에서 앞서 언급했던 섹터와 함께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도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엔비디아는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이브에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부담 속에서 0.64% 밀립니다. 인텔은요. 실적 부담이 계속되면서 보시듯이 5% 추가로 빠졌고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양 HBM4 납품을 내달 시작할 거란 내용들을 외신들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경쟁 우려 속에서 2.64% 빠집니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우리 시장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선물,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0.8%대 강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 트럼프의 말말말들이 좀 부담이 되진 않을까는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사이 또 밤밤에 나온 글로벌 IB 리포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SK 하이닉스의 리포트, 시티의 리포트입니다. 제목부터 좀 웅장한데요. 새로운 메모리 시대,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승 촉매를 언급합니다. 목표가는요, 90만 원에서 보이시듯이 1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리포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 수준인데요. 배경에는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대한 전망을 확대하면서 보이시듯이 목표가를 올려 잡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특집 시간 이효석 대표와도 이야기를 살짝 나눴던 부분인데 기존에는 메모리 산업이 워낙 경기 변동성을 겪는 산업, 높은 산업이다 보니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 가격, 그러니까 PBR이 밸류에이션의 기준이 됐습니다. 시티는요, 맞춤형 특성이 강한 HBM의 등장으로 메모리 시장이 TSMC와 유사한 파운드리형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봤고요. 이에 PBR에서 기업 가치 대비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그걸 사업별로 나눈 뒤 합산해서 평가하는 EV/EBITDA SOTP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반도체 대형주 현재는 좀 횡보, 숨고르기 구간을 지나고 있고 수급은 중소형, 소부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 당장 해당 리포트가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으나 앞으로 우리 메모리주 기업의 가치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계속해서 리포트 체크하면서 중기 관전 포인트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차원에서 이 뉴스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전이 좀 진행 중입니다. 새벽에요. 산업협력 포럼이 진행이 됐고 이 자리에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방산, 우주, AI,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총 6건의 MOU 체결이 있었는데요. 최종 수주 결과는요. 6월에 나올 예정이고요. 만약 하나오션, HC현대중공업으로 이뤄진 팀 코리아가 선정이 된다면 조선 방산 테마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수주전 진행 사항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도 보시듯이 반응까지도 색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부국증권이 애프터마켓에서 한 2.5% 상승 마감했고요.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1.2% 올랐습니다. 다만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 해성 DS는 실적이 예상 상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도 여러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조선주 실적 발표 체크해 보시면 기자재 그중에서도 엔진의 실적이 긍정적입니다. 하나엔진 장 마감 이후에 추가로 3.5%의 시세를 주면서 마감을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실적이 모멘텀이 될 수 있기에 당분간 실적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큰 틀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급등세, 시선은 중소형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궁금한 건 추세적인 상승의 여부겠죠. 바로 이어서 이완수 대표에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통해서 함께 진단 들어봐야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요. 코스닥이 또 1000스닥을 찍었던 만큼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여력들 여러 가지 질문 통해서 투자 여력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네. 저희가 코스닥 1000시대 성장주의 시간으로 좀 오늘은 희망찬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그럼요. 했는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금 전에 또 트루스 소셜에 이런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루스 소셜 글을 보니까 우리의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를 해왔는데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압박에 나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언급을 했던 것이 지금 관세를 다시 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방금 전에 나온 얘기거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지만 다시 또 관세가 또 변수로 등장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뭐 이미 그린란드 사건 때문에 다시 이제 그때 나토 8개국이 들어간 국가에 대해서 다시 또 관세를 올렸다가 뭐 다시 또 뭐 다보스 포럼 가서 또 다시 또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한 해 2025년도에 트럼프의 어떤 정책, 재정 정책은 사실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변수를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관세 정책을 통해서 아직도 주요국들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꼭 한국이라고 뭐 한국으로도 나올 수도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대만, 일본 다 마찬가지로 아직 비준이 국내 비준 절차들이 다 거치질 않았거든요. 보통 뭐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비준 절차가 거치는데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압박하는 측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이 부분은 그냥 국내에서 이제 합의를 해갖고 바로 이제 비준을 한다던가 의회에서 국회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어 갖고 이번 건은 그렇게 크게 이미 이제 일본, 한국, 대만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과의 어떤 협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놨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대상이 지금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 15% 혹은 최고국 대우를 약속받았던 품목에 있어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오늘 해당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개장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특성 자체가 타쿠기 때문에 그럼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개장 전에는 좀 대비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잠깐 이렇게 관세 이야기를 체크를 해봤고 이 관세는 다시 변수로 등장한 내용이지만 우리 시장 자체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렇죠. 네. 또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보니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던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좀 보니까요. 수급이 좀 순환을 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특히 앞서 브리핑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기관이요. 네. 코스닥을 무려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패시브 자금이 좀 포함이 된 거지만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수급이 정말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봐야 되는 건지 중소형주로 수급의 축이 이동하는 걸까요? 뭐 중소형주 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코스피 위주로 사실 시장이 움직였는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들이 사실 참여는 많이 못했어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장을 이끌고 왔고요. 이번에는 다시 이제 이런 매수세가 이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충분히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게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사실 순환매를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AI라든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화장품, 엔터 등 코스닥의 주요 업종들이 아직 밸류에이션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국민성장 펀드 150조 원이라든지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제 코스닥의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벤처 4대 강국 펀드라든지 정부의 코스닥 3천 달성 목표 제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기관들이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자가 지금쯤에서 이제 터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포인트쯤이 아마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동안 외국이나든지 기관들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는 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코스닥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지금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수급이 이제 코스닥이 저희들이 이제 항상 봤을 때 이제 개인 투자가 위주라고 많이 보면서 이제 시장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들까지 이제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을 조금씩 보면서 들어오는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시장이 수급에 있어서는 변곡점에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만큼 시장을 좀 나눠서요. 코스피와 코스닥 따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먼저 짚어보면 코스피 5천을 이끌었던 대형주들의 지금 추세가 좀 주춤합니다. 횡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29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어제 사실 주가 흐름 보면서 이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한 4%, 3% 정도 빠지니까 이때 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적 확인 전에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구간일까요? 사실 저는 뭐 매수를 해도 괜찮은데 그럼 대형주를 매수해야 될 건가? 아니면은 그 아랫단 하단의 중소형주, 코스피 안에 있는 중소형주를 매수할 건가? 이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코스피가 5천에 올라온 만큼 저는 안착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앞으로 이제 코스피는 이제 투자는 2026년도 올해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일단은 대형주들이죠. 물론 대형주들이라고 해서 뭐 저희들이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편중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업종들이 반도체, 조선방산,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에너지 밸류체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업종이 순환매를 코스피에서 도는데 그 중에서 이 업종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5대 그룹들이었거든요. 삼성, SK 그다음에 하나라든지 두산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의 이러한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선순환 사이클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대형주가 현재까지 끌어왔다라고 하면은 5천까지 끌어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당분간 타이밍은 앞으로 이 대형주들이 2026년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하단에 있던 같은 업종 내 중소형주들이 이제 선순환을 한번 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무조건 다시 이제 이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주, 기존 대형주 선순환이 한번 업종이 이제 끝난 그런 대형주에 들어가기보다는 선순환 사이클은 다시 오겠지만은 하단에서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이라 수급을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 신규 매수 기회를 찾는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5천을 찍었다 보니 그간 좀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결국에는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지금 매수 기회를 코스피 내에서 찾는다면은 다시 또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주보다는 아랫단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는 저희가 항상 보실 때 이제 실적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외국이나든지 기관이 들어올 때는 코스피는 일단 실적입니다.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2026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 실적을 제대로 보여주는데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이 아닐까. 첫 번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 밸류체인을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은 뭐 전력기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충분히 올해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충분히 지금 상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에너지 밸류체인 쪽에서 하단 쪽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스닥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7% 상승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포모도 섞여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1000스탁을 찍은 상황에서 3000스탁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추가 상승 여력세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시장마다 이제 보시는 분마다 다 틀리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1200 정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행정부 출범 이후에 2710에서 5000선까지니까 한 85%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이제 정상화되고 약간 추가적으로 2026년도에 밸류에이션 상승하는 부분까지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가 한 724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론상으로 한 저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가치를 좀 받는다. 그다음에 기대감을 조금 더 반영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60% 이상은 사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한 1150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뭐 수급이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한 1200 정도까지는 아마 당분간 저희가 전반기쯤에는 아마 1200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트루스 소셜 게시글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고 또 그런 만큼 오늘 유튜브 실시간 댓글장이 굉장히 이 관세 이야기로 뜨거운데 여기서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엮어서 드리면 사실 코스피에는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관세 노이즈가 부각이 되면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면 그래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 관세라는 키워드에서 덜 민감한 것 같거든요. 오늘같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수급적으로 코스닥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뭐 5대 그룹이 사실 다 수출주들이에요. 보시면은 수출을 이끌면서 저희 사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거고 기업 가치를 사실 향상시키는 우리나라 거거든요. 경제가 수출 경제죠. 네. 근데 지금 수출 문제가 뭐 한번 제가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뭐 저희만 경험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을 했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미 또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또 전망도 됐어요. 또 뭔가 문제가 나오면은 트럼프는 또 관세를 갖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요국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다 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내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다 협조를 통해서 아마 똑같이 또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관세 문제를 리스크가 2025년도만큼 그렇게 크게 국내 시장에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실효 관세율이 미국 내에서 지난 이제 2025년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작하기 전에 한 2%, 2.5%가 이제 미국 내 실효 관세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4%까지 실효 관세율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소비가 축소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관세를 더 인상시켜 갖고 실효 관세를 높여서 아마 자국 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은 좀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저는 트럼프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타코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이제 관세 정책은 결국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타코 정책으로만 계속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 수출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우리가 부품이라든지 소부장을 대주고 또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국회 비준을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게 다분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스치는 생각인데 미국 정치 상황이 지금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시선을 돌리기 위한 카드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대미 투자 압박을 위한 카드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언급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는 장중에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코스닥 이야기 이번에는 섹터로 좀 돌아와서요. 어제 보니까 이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가니까 안 오른 섹터를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주요 축으로 불리는 바이오도 강했고 2차 전지도 강했고 떠오르는 신흥 테마, 로봇주도 그렇죠. 네. 결국에는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각각의 현재 위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스닥에서 이제 주요 업종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약 바이오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올해 2026년도 들어오면서 사실 기대감이 컸었는데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약간 좀 약간 삐딱성을 탔어요. 왜냐하면 생각만큼 안 나왔거든요, 실적이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한테 사실 우시바이오라든지 우시앱텍한테 좀 많은 그런 성과를 뺏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약간 침체 분위기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좀 약간 사건이 터지면서 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어제 상승이라든지 사실 지난주 상승까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약간 이제 다시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로보틱스 회사들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기대감까지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사실 촉발한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 특히 모셔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비딕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이제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까지 옮겨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파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올랐죠. 너무 빨리 올라왔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약바이오하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이제 지금부터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작년 하반기 때는 다른 쪽보다 ESS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시장이 확대된다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사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어떤 2차 전지의 어떤 역할들, 특히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든 이제 뭐 기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기타 등등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전에는 내연기관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사실 이제 충전 배터리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 확대가 지금 눈에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요 며칠 계속 눌림목이 지금 나오고 있어 갖고 우주항공 쪽, 그다음에 화장품 엔터는 철저하게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밀려 있었는데 지금 실적 나오는 것을 보면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실적만 갖고도 충분히 지금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 쪽은 이제 저평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리포트 보니까 하나증권도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화장품은 좀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섹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코스피가 5천을 찍었을 때 다들 조금 기억하실 겁니다. 반도체가 간 다음에 자동차도 갔고 그리고 이 둘이 쉬어가면 조방원으로도 수급이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섹터가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결국에는 지수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코스피도 좀 비슷한 흐름일까요? 아니면 가는 섹터만 가게 될까요? 저는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스피 내에서도 사실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이 있었고요. 시장 확대가 되는 기대감이 되는 업종도 있었거든요. 근데 코스피에서 순환매할 때 보시면 처음에 먼저 반도체 갔고요. 그 다음에 조선방산 갔거든요. 여기는 사실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간 데가 자율주행, AI, 우주항공,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쪽은 사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여기가 또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죠. 에너지 밸류체인이 또 돌고 이렇게 계속 순환매 업종들이 실적과 시장 기대감이 있는 업종들을 번갈아가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똑같은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앞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자금을 유입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코스닥 내에서도 이제 실적이 보인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확실히 이제 실적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기타 AI, 로보틱스 쪽은 확실히 이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도 똑같은 업종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순환매 사이클을 보이면서 아마 시장을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 복귀해보면요. ETF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특히 시장의 열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ETF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1월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ETF 흐름을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드디어 천스탁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장중 1064선까지 치솟으며 7%대 상승, 그야말로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급격한 상승에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5천 돌파 기대감에 이어 코스닥 3천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포모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수급의 핵심은 금융투자의 1조 원대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집중 매수하자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금융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현물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특히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어제 하루에만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월 들어 ETF 시장은 단순 지수 추종을 넘어서 전문가가 종목을 고르는 액티브 ETF로도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요. 올 들어 일평균 거래 대금은 11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로봇 테마 액티브 ETF는 최근 6개월간 9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수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장기적인 수급 기반도 탄탄해졌다는 의견인데요. 어떤 시장이 더 좋을지 골라야 하는 액티브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패시브일까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의 묵직한 항방에 세팅해야 할지, 아니면 천선을 뚫고 3천선을 바라보는 코스닥의 짜릿한 성장세일지도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전략 짜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ETF 흐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코스닥으로 수급이 돈다는 건 알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에서는 종목 선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다들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물려 있었던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 사실 어떤 걸 사야 되나라고 고민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개별 종목 투자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좀 업종마다 좀 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타이밍인데 사실 어떤 종목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LMF가 먼저 갈지 아니면 포스코 퓨처이 먼저 갈지, 그렇죠. 소재 쪽일지 아니면 이제 완성품일지 뭐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럴 업종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뭐 탑10 ETF 같은 이런 종목들을 이런 ETF를 타는 게 사실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소부장들 쪽 보면은 실적들이 다들 좋아요. 어떤 종목을 갖고 갈지 모를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오테크니스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뭐 리노공업까지 도대체 어떤 종목이 근데 누가 또 먼저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뭐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 ETF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한 것도 저는 이번 시장에서는 워낙 시장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업종은 분명히 간다라고 눈에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종목들을 사실 딱 찍어내기가 힘들 경우가 이렇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세요. 삼성전자 살까요? SK 하이닉스 살까요? 그거 저희가 2달 동안 맨날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항상 그럼 드렸던 차라리 질문 같아요. 반도체 ETF를 사면 된다. 그럼 삼성전자 ETF 하고서나 SK 하이닉스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종목에서 고민이 많은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되게 좋은 업종들이거든요. 그런 업종들은 굳이 종목을 선택 안 하시고 이렇게 ETF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만약에 지수 추종 ETF를 좀 생각해 본다면 코스피 ETF가 더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코스닥 ETF가 더 매력적일까요? 저는 당장은 코스닥으로 이제 눈을 이제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당분간 5천선에 안착을 좀 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올해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또 이제 시장이 갈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가 이제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은 지금 시장 확대 기대감이 바로 지금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승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상승 동력이 더 크기 때문에 코스닥 쪽을 먼저 지수 ETF를 태우시는 게 사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앞서서도 강조를 해드렸듯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관심사는 관세다 보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는 국회 비준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국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콕 집은 이유가 조금 더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내용 중에 자동차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요. 왜 또 자동차를 강조했을까? 뭐 반도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사실 이제 최근에 보시면 미국하고 캐나다의 갈등이 되게 심화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캐나다 총리가 결국 중국까지 건너가서 양국 간에 이제 경제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엄청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캐나다의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수주 네. 때문에 지금 총리가 지금 가는데 거기에 누가 동석을 하죠? 정의선 회장님이 가십니다. 현대차 회장님이 왜 가시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캐나다 내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세 트러블 때문에 자동차 수입이 안 돼요. 전량 사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게 캐나다 측에 나왔던 게 만약에 잠수함을 주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자동차를 공급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정의선 회장도 같이 지금 동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또 자동차가 콕 집어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까지 지금 캐나다와 한국을 같이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건 뭐 저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것은 뭐 실현 현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변수로 국내 시장에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하인드까지 좀 자세하게 진단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관세라는 변수가 생겼는데 또 이렇게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